칠순이 다가오면서 은희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엄마 칠순인데 우리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좋죠. 다들 바쁘긴 한데 시간 내면 되지 않을까. 맞아. 엄마 칠순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여행 못 갔잖아. 그런데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응? 그거야 다들 분담해서. 어머니, 저희가 넉넉지 않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우리가 좀 힘들어. 엄마 칠순 기념으로 가는 건데 엄마가 내주라.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칠순이라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자녀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서은이 어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2살 서은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래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원해 주셔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이는 충북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낡은 집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리며 일했고 어머니는 이웃집의 바느질을 도와가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은희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어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연필보다는 지게를 더 많이 짊어져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거들어야 했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말고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님은 늘 그녀를 격려하셨죠. 그 말씀은 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어야 했지만 은희는 결코 꿈을 놓지 않았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인 수철 씨였죠.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수철은 은희에게 다가와 혼자 와서 힘드시겠어요. 제가 자리 잡는 걸 도와드릴게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은희는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결혼 후 은희와 수철은 작은 방 하나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은 태어날 때부터 영리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특히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엄마, 이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에 은희의 마음은 늘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은희는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밤에는 가내수공업 일을 했어요. 수철도 직장에서 야근을 자처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두 사람의 희생은 컸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둘째 딸 채영이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특히 미술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죠. 학교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은 채영은 엄마,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은희와 수철은 채영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죠. 은희는 채영의 미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 채영이는 엄마, 우리는 왜 이리 가난해요? 미술 재료도 제때 못 사고. 그 말에 은희는 딸을 꼭 껴안으며 미안하다, 채영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미술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깐 포기하지 마. 눈물이 났지만 채영 앞에서는 꾹 참았죠.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준은 같은 반 친구 자주 다투었습니다. 은희가 학교에 달려갔을 때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집으로 돌아와 물었더니 민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희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힘들게 살지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내 아버지가 바라는 것도 그거야. 그날 밤 은희는 홀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희와 수철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죠. 민준이 고등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 상을 받았을 때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참 잘 컸네. 수철은 힘들게 번 돈으로 민준의 상장 틀을 맞췄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철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이렇지. 웃어넘기기만 했어요. 하지만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의사의 냉정한 말에 은희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수철은 은희의 손을 꼭 잡고서도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은희를 위로했죠. 병간호는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수철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은희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밤중에 수철이 통증에 몸부림칠 때마다 은희는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참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눈물이 나도 남편 앞에서는 참았죠. 여보, 아이들을 잘 부탁해. 수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은희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컸지만 은희는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어도 내가 애들 잘 키울게. 수철이 떠난 후 자녀들을 위해 은희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민준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남편이 남긴 적금과 자신이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게.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걱정하지 말고. 채영이 결혼할 때도 은희는 밤낮으로 일을 해서 마련해둔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너는 엄마의 행복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은희는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독립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홀로 남겨질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이가 일이 바쁘대요. 엄마 미안. 엄마, 나 시댁 가야 해.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못 가. 민주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발길을 끊었고 채영은 육아와 시댁 때문에 자주 집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명절에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은희는 자식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언제나 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그때마다 곁에 있어준 이는 정숙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멀어질수록 은희와 정숙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밥을 먹게 될까 걱정하던 은희를 정숙은 늘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은희야, 우리끼리라도 떡국 먹자. 네가 좋아하는 만두도 많이 빚어뒀어. 정숙의 집에서 보내는 명절은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유리가 직접 만든 잡채를 먹으며 셋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모,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유리의 말에 은희와 정숙은 웃음을 터뜨리며 옛날 이야기를 끝없이 펼쳐놓았어요. 주말이면 세 사람은 근교로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피는 산에 올랐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죠. 가을 단풍놀이는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였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유리의 말에 은희와 정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이 장을 보러 나가면 은희와 유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모, 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리는 마치 친엄마에게 하듯 은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은희는 그런 유리가 딸처럼 예쁘고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셋이서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나이 먹어서 이런 여행이 될까 했는데.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여행팀이잖아. 서해안의 작은 펜션에서 보낸 이틀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정숙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정숙은 웃어 넘겼지만 은희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말기. 그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수철이 받아들었던 진단서가 겹쳐졌어요. 정숙은 병원 진단서를 보며 담담히 웃었지만 은희는 그 웃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정숙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하고 있었으니까요. 은희는 매일같이 정숙의 병실을 찾았어요. 수철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장 친한 친구의 곁을 지키려고 병원에서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너마저 쓰러지겠다. 내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수철이 떠날 때 느꼈던 그 무력감을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어요. 퇴근하고 달려오는 유리를 보며 은희는 자주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수철을 떠나보냈을 때의 그 아픔을 이제 유리가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은희야, 너희 둘 보면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너랑 유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누가 알았니? 유리도 나한테는 딸이야. 그래서 말인데, 은희야, 내 유리를 부탁해. 정숙은 은희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부탁을 남겼어요. 수철이 마지막으로 은희한테 부탁한 것처럼 은희는 유리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이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픔과 겹쳐져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어요. 정숙이 떠난 후 은희와 유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가 같은 상실감을 안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유리는 퇴근길에 자주 은희의 집에 들렀고 은희는 마치 자신의 딸을 기다리듯 저녁을 준비해 두었어요. 이모, 엄마랑 많이 닮았죠? 저 웃을 때 특히 더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 정숙이랑 똑같이 웃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은희는 애써 미소 지었어요. 수철이 떠난 후 자식들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둘은 정숙이 좋아하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피는 산에 올랐고 여름이면 서해안으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엄마가 여기서 조개를 참 잘 캤는데. 그래, 내 엄마는 조개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 명절이 되면 유리는 어김없이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둘이서 떡국을 끓이고 정숙이 즐겨 하던 방식 그대로 잡채를 만들었죠. 이모, 제가 엄마 대신 이모 곁에서 효도할게요. 유리야, 이모가 늙어서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무슨 말씀을요? 이모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엄마 가시고 나서 이모가 안 계셨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은희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이 있어서. 어머니, 이번에 친정엄마 칠순이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장모님 칠순이라 다음에 갈게. 매번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하지만 유리는 늘 은희 곁에 있었습니다. 은희가 감기로 아플 때면 수시로 들러 죽을 끓여주었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들고 와 함께 촛불을 불었어요. 이모, 허리 아프신 거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이렇지. 안 돼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이번 주말에 꼭 가요. 은희의 건강을 걱정하는 유리의 모습은 마치 정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설에는 자식들에게서 전화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는데 유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떡국을 끓였습니다. 이모, 올해는 제가 엄마처럼 떡국 양 많이 넣었죠? 정숙의 비법을 그대로 따라하려 애쓰는 유리의 모습에 은희는 웃음을 지었어요. 은희의 생신이면 유리는 꼭 휴가를 냈습니다. 이모 생신인데 제가 어떻게 회사에 가요? 이모,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유리의 따스한 마음이 은희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달력을 바라보며 은희는 본인의 칠순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지난 생일에도 엄마, 애들 독감이 심해서. 엄마,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말만 남기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칠순이니까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리는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모, 제가 케이크랑 음식은 다 준비할게요. 이모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고마워, 유리야. 근데 네? 이번엔 민준이랑 채영이도 한번 불러볼까 해. 그럼요, 이모님 자제분들도 오시면 더 좋죠. 제가 음식 더 많이 준비할게요. 은희는 조심스레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웠어요. 자식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민준이와 채영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밑반찬을 꺼내놓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엄마 칠순인데 우리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상 위에서는 김치찌개가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좋죠. 다들 바쁘긴 한데 시간 내면 되지 않을까? 맞아. 엄마 칠순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여행 못 갔잖아. 은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럼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떨까? 일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동남아가 어때요? 요즘 다들 거기 간다던데. 오랜만에 찾아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은희는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평소엔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아이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그런데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응? 그거야 다들 분담해서. 어머니, 저희가 넉넉지 않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우리가 좀 힘들어. 엄마 칠순 기념으로 가는 건데 엄마가 다 내주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생일이라고 엄마가 다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저희가 휴가 내서 시간 내는 것만 내도 힘든데 돈까지 내라고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회사도 요즘 안 좋아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채영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여행 비용 엄마가 내신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돈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치원비에 대출금도 있고 엄마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따뜻했던 웃음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문득 남편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어른 나빠진다.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결국 은희는 모든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여행사에 예약금을 보내고 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채영아, 여권은 준비됐니? 맞다, 여권. 엄마,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엄마가 대신 갱신해 줄 수 있어? 비용도 엄마가 내주라. 이 엄마 심부름꾼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애도 봐야 하고. 어차피 엄마가 이번에 다 해주기로 했잖아. 해주면 뭐가 덧나? 여행 준비 과정에서도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채영이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제가 여행 준비할 게 있어서. 은희가 손주를 받아하는 사이 채영은 10년 넘게 일해온 가사도우미 이 씨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치우세요. 아유,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가시면서. 채영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에이, 엄마도 참.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성의 없이 일하잖아.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청소를 이어가는 그녀를 보며 은희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죄송한데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뭐라고? 부장님이 갑자기 새 프로젝트를 주셔서 휴가를 못 내.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왜 이제서야?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엄마 돈으로 가는 여행인데.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면 되잖아. 승진은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채영도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시댁에서 다 같이 여행 가재. 미안해, 시어머니 알잖아. 다음에 갈게. 은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민준의 장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돈, 사위가 괌으로 같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 어쩜 이리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이런 호강을 사위한테 받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네? 무슨? 확인해보니 민준은 사돈댁과 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희의 칠순날에 맞춰서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은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자식들 입맛에 맞춰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은희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자식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식탁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예쁘게 놓았습니다. 김치찌개도 모락모락 김이 나게 끓여놨죠.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맛있다 하면서 2그릇씩 먹던 게 떠올랐죠. 너희들
괌 여행 간다면서? 목소리를 꼭 참으려 했지만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 그거. 그렇게 됐어. 은희의 가슴 한쪽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손끝이 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니. 은희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것도 하필 엄마 칠순날에? 엄마도 참. 엄마 생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나 일 때문에 바쁜데 그냥 장모님하고 와이프랑 애들이 가는 거야. 애들 육아하느라 고생해서 같이 갔다 오라고 한 거야. 그런 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마.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밤새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미역국을 끓여주면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 하며 웃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 너희 인생이니까.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여행 경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우, 엄마 또 시작하시네. 돈 얘기 꺼내실 거면 그동안 우리 주신 거 다 갚을게. 은희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밤마다 무릎 빼고 누워서 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가 첫 월급을 받으면 효도한다고 했던 아이가 맞는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갚아봐. 내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이랑 첫 애 낳을 때 병원비랑. 엄마, 우리가 달라고 했어?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러게요. 어머님은 맨날 자식들 도와준 거 가지고 생색내시기나 하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은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가 생각났어요.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 날랐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는 눈물까지 글썽이던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뭐였는지.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엄마, 또 드라마처럼 말씀하시기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요? 불효자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은희는 문득 수철이 생각났어요. 살아있었다면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왜 자꾸 남의 집에 와요? 여긴 우리 집이고 가족인데. 가족이란 말이 은희의 귓가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던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이제는 그저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면 이렇게 이모님 서럽게 하진 않았겠죠?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은희는 문득 정숙이 생각났어요. 그토록 자주 위로해주던 친구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엄마, 나왔어. 뭐야? 무슨 일이야? 얘는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꼬리 친다고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재산을 노려? 민준이의 말에 은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산. 그래, 결국 이 아이들에게 자신은 그것뿐이었던 걸까? 민준아, 은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정숙 이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 딸이 엄마 옆에 달라붙더니. 채영이가 비웃듯 말을 이었어요.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 정숙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은희야, 우리 유리 부탁해.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우린 그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너희가 언제 날 걱정했니? 내가 아플 때 찾아온 적 있어? 명절에 얼굴 비춘 적은? 늘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고. 엄마, 또 그런 식으로 말한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실이 아닌가? 은희는 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아들 수술비 필요하다고 할 때 모든 은행 돌아다니며 대출 받은 건 누구야? 채영이 애 낳는다고 산후조리원비 달라고 할 때 내 통장 다 털어서 준 건 또 누군데?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유리가 은희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어요. 그제야 은희는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떨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가 불효자라는 거, 엄마 마음 모른다는 거 다 알았으니까. 채영이가 짜증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은희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이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저 곱슬머리를 예쁘게 하려고 어린 시절 매일 아침 빗어주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얘기 좀 더 하고 가. 더 할 얘기 없어. 그럴 거면 유리 씨랑 살아. 우리보다 엄마를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나가라. 나가. 둘 다 썩 나가라.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순간 채영이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보고 나가라고? 친자식들한테?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가슴 한켠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친자식? 지금까지 너희가 날 엄마로 여긴 적이나 있었니? 엄마 미쳤나 봐.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후회? 내가 뭘 후회하니? 내가 후회하는 건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한 거야.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너희가 행복해질 줄 알고.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끼어들었지만 은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은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리가 은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은희는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떨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미쳤어, 진짜. 채영이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두고 보세요. 엄마 돈 한 푼이라도 남의 딸한테 가게 되면 자식들이 떠난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식어가는 김치찌개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 유리가 조심스레 은희의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 난 괜찮아. 이모,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유리야. 은희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졌어요. 네 엄마 정수기가 보고 싶구나. 이제 결심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어. 식탁 위에 반찬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은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 유리야, 내 딸 할래? 널 딸로 삼고 싶구나.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난 말을 잇지 못하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어요. 서러움도 배신감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모,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지만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저는 그저 우리 엄마의 친구분의 딸일 뿐인데. 은희는 유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정수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리야, 네 엄마가 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아니? 알아요. 우리 엄마가 늘 이모님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모의 자식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큰 책임이에요. 난 네가 우리 애들을 대신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너면 돼.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이모의 자녀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요. 유리야, 기억하니? 네 엄마 아플 때 내가 병원에서 매일 밤 함께 있었던 거. 그때 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그랬어. 은희야, 우리 유리 부탁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이제야 알 것 같아. 이모,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난 그저 네가 내 진짜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피보다 더 진한 게 정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나눈 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유리는 잠시 말없이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 생각해보고 싶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유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정숙의 사진을 보며 옛 기억을 되새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이모,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은희 이모는 내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야.
나중에 네가 이모의 버팀목이 되어주렴.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전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과연 이모의 딸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이모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모를 선택하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재산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이모의 딸로, 진짜 딸로 이모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를 끌어안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야. 내 진짜 딸. 이모, 아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은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와 유리는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유리가 조심스레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은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준과 채영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가 거칠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법원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채영도 곧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남의 딸을 입양한다고? 우리가 있는데? 너희가 왜 여기 있니? 변호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좀 혼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하실 만한 상황이. 누가 정신이 혼란하다는 거니?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돈 달라는 말만 했다가 이제 와서. 엄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지네? 그래. 피가 진했다면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지. 명절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쳤어야지.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는 게 피가 진한 거니?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꼬신 거지. 그만! 유리를 그렇게 보지 마! 너희와 달리 유리는 내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늘 곁에 있어준 아이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재산을 남한테 주게? 그래, 이제 본심이 나오는구나. 결국 너희한테는 재산이 전부였던 거야. 민준이가 갑자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지금 당장 찢어버릴까? 아니면 엄마가 스스로 그만둘래? 이봐요, 젊은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나. 변호사가 나서려 했지만 은희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너희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맞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 민준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은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달라지는 목소리, 저렇게 바뀌는 태도.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켠이 미어졌습니다. 당신들 지금도 이모님 마음은 안 보이시나요? 재산이 아니라 진심을 봐주셔야죠.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 이제 그만! 모두가 깜짝 놀라 은희를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온 거야? 말해봐.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면 왜 입양 서류 이야기부터 꺼내니? 어느 날부터였을까? 너희 눈에 엄마가 아니라 돈만 보이기 시작한 게. 엄마, 그래도 우리가 피부치잖아요. 피부치? 그래, 피부치지. 근데 왜 그 피부치가 엄마 칠순에는 얼굴도 안 비추고 가족끼리만 여행 갔니? 왜 엄마가 아플 때는 전화도 없었니?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있잖아. 엄마가 널 낳았을 때, 채영아, 그때 네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밤새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 민준이 너는 고열로 경기할 데 없고 병원 뛰어갔잖니?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내가 숨 쉬기 힘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내 가슴이 타들어가도 모른 척하더구나. 엄마, 이제 정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희가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닌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님, 은희가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입양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정신 멀쩡해.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유리에게 상속하겠어. 너희 몫은 이미 다 줬다고 생각해.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소송하면.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제 너희한테 줄 게 없어. 돈도 사랑도 다 떨어졌다.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저희가 뭘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우는 척하면 내가 마음 약해질 줄 알아? 너희 눈물 믿은 지 오래됐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자식들 눈물 한 방울에 또 넘어가서 통장 다 털어서 도와주고. 유리가 조용히 은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 맞다. 은희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이제부터 유리가 내 딸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 그동안 돈 때문에 왔던 거라도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잖아. 엄마, 제발. 그만 가렴. 이제 정말 지쳤어. 나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희 때문에 가슴 아프고 싶지 않아. 엄마 이러면 안 돼.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됐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통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너희를 보내준 거였어.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은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유리가 재빨리 은희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해본 것 같네.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이제 서류 작성을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은희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랜 수첩에는 은희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유리가 조심스레 수첩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정숙의 글씨체로 쓰여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와 나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자매야. 내가 없어도 우리 유리를 네 딸처럼 아껴줘.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이런 말씀을. 그래. 이제야 네 엄마 말씀을 제대로 지키게 됐네. 은희가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진짜 모녀로 살아보자. 사무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은희는 문득 수철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당신 말씀대로 내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의 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어요. 유리와 함께 가꾼 상추며 고추가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된장찌개 드실래요? 그래. 내가 맛있게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은희가 마당 평상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채영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격했던 원망도 협박 같은 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뜸해졌습니다. 대신 명절마다 조용히 카드 한 장을 보내왔어요. 은희는 그 카드를 읽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제가 휴가를 냈어요. 바다라도 다녀올까요? 상추를 씻던 유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은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수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 가자. 네 엄마가 생전에 바다를 참 좋아했지. 저도 이제 엄마처럼 바다를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은희는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을 꼭 닮은 눈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자신의 딸이라는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유리야, 난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정한 가족이 뭔지. 어머니, 피로 이어진 게 전부가 아니더구나. 오히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따스한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어요. 텃밭에 상추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은희는 문득 행복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이제 들어가서 저녁 준비할까요? 그래, 같이 하자. 은희가 유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서은이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가족이란 그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닐까요? 댓글을 통해 생각을 풀어내시며 서로 공감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